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합니다. 뉴스가 하루 종일 대장동 얘기, 경기도 국정감사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박성민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주고받는 말싸움 여러분 눈여겨보셨죠? 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고함 치지 말고 좀 조근조근 따졌으면 좋겠던데 고함 가지고는 이재명 지사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 오늘도 쓴소리를 참지 못하는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감사 얘기 우리가 안 할 수 없는데 네. 18일, 20일 끝났습니다. 네. 끝내놓고 서로 잘했다고 하던데 누가 잘한 것 같습니까? 누가 승자입니까?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네. 이재명 국감, 대장동 국감 이렇게 평을 했지 않습니까? 예. 1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월요일에 그 행안위는 이재명 후보 판정으로 좀 가져야 안 되겠느냐. 괜히 그 국민의힘 허위 돈 뭉치 사진 가져와서 말이죠. 예, 또 예. 조폭 출신, 수감 중인 조폭 출신이라는 사람 거기 100% 진실이다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독수독과도 생각이 나고 예. 뭐 그랬는데 수요일 그 국토위 국감에서는 예. 좀 어슷비슷하고 예. 야당도 다시 만회할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지사를 어떻게 끌어안느냐. 예. 이게 관건이겠고 대통령 면담을 기점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또 지사직 사퇴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지사직 사퇴 이후에 어떤 또 성남시 내지는 경기도 안에서의 공무원들을 약간의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못 보던 예. 뭐가 나올지 예. 하여튼 지금 뭐 상당한 그 긴장 속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감 얘기를 저도 조금 보태자면 네네. 이제 원희룡 후보가 자기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못해서 참 창피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하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돗자리 깔아준 꼴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팀 플레이를 했어야 하는데 개인 플레이를 한 것, 이것이 잘못인 것 같고요. 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한쪽 파트는 경기도 도정을 좀 날카롭게 파고들다가 또 한편은 대장동 문제를 마구 질문해서 이재명 후보를 좀 곤란스럽게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장 출신이 조폭 연루 얘기해서 이야 이거 한 건 하는구나 했는데 오히려 역공당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네. 지금 말이죠. 키맨들이 구속되고 미국에서 돌아온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대장동 이거 참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뭔가 말이죠. 다 복잡하다 그러죠. 예,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설만 자꾸 접하고 네. 우리가 뉴스가 과잉인데 사실은 그래 보면은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의외로 아주 단순해요. 제 생각에는 예. 일테면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검찰은 남욱 바로 이튿날 풀어줘 버리고 예. 수사할 의지 있나? 그러게. 누가 믿겠습니까? 예. 민주당도 그걸 믿어서는 안 될 텐데 특검밖에 없죠. 뭐 그러면은 예. 이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없다. 허지부지 지리멸렬 뭐 제대로 행동도 안 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검찰이 이 법 위반이냐 아닌지를 따지고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죠. 예.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 뭐 없죠.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이 과연 그 초과 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이걸 왜 삭제했느냐 뭐 건의를 묵살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왜 그걸 안 넣었을까? 그다음에 공영을 자꾸 강조해서 뭐 당군의 최대 취적이다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맞죠. 물론 공영이라고 그러면 100% 완벽한 흠없는 진실이냐 선이냐 그 민간 개발해서 민간이 조금 뭐 이익을 남기고 더 잘한 그것은 완전한 악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것을 검찰이 명확하게 좀 따지고 이렇게 되는데 예. 대장동 사건 지금 보면은 기획 입국설도 있는데 그 변호사 그다음에 뭐 지금 구속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김만배도 키맨이라 하면서 구속영장도 뭐 기각돼 버리고 예. 검찰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을 해서 민주당도 털고 간다 아니면 면접을 봐라 이렇게 하든지 예. 그러면 특검 결과에 따라서 양당이 다 뭐 수긍을 하든지 예. 안 그러고서는 국민들의 이 불신 이것이 본선까지 계속 가면은 너무 피곤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1도 2부 300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뭐더라? 아주 클래식한 고전적인 수법인데 예. 1도,
2부, 300 이게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1도가 보고 2부가 300이 뭐죠? 네, 뭐 1도는 말 그대로 뭐 도망? 비유입니다만 도망가라. 아, 도망. 또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뭐 또 숨어 버리고 예. 시간 좀 벌고 날 찾아봐라 하고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예. 1도 하고 2부는 뭐 잡혀봐야 예. 나하고는 관계 없다. 아. 뭐 후보처럼 그러죠. 나는 오리발내 모른다. 놓는 거. 몰랐다. 오리발내 예. 놓는 거.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시간 끌기 하다가 300을 이제 백을 동원하는데 지금은 뭐 백 동원한다고 됩니까? 그렇죠.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예, 예. 또 괜히 그 흠집 내가 덮어설 일이 없으니까 백으로 잘 안 나섰는데 그 대신 합법적으로 힘 있는 변호사, 예. 뭐 특검 출신 변호사 지금 대장동도 나오죠. 맞아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 예. 그다음 뭐 검찰총장 후보로 갔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요. 왜 그 비싼 돈 주고 자기들 고문으로 자문으로 이렇게 모시겠습니까? 예. 300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클래식한 방법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300은 좀 맞는 것 같네요. 네. 이 거물급 변호사 수임료가 이거 참 놀랄로 짜던데 말이죠. 그 돈 맞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뇌물이라는 것이죠. 예, 예. 예, 국민의힘 후보들 전국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토론이 시작되면 한 사람 뜨고 한 사람은 코너에 몰릴 줄 알았는데 해프닝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토론회가 거듭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거 별거 아니구나 맷집도 생기고 네.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검사도 선배고 정치도 선배인데 툭툭 등을 치는가 하면은 전두환 5.18 빼고 잘한 것도 많다. 강공으로 나가잖아요. 때 안에 이제 미신 공방이 벌어지긴 했지만 말이죠. 네, 이 국민의힘 토론 뭐 전 국민이 다 보기도 하고 뭐 기획은 잘 했더라고요. 네. 약간 그 열기 그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못 얻는데 반해서 예. 어제 금요일에도 1대1 맞서 토론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윤석열 후보 물론 이제 맷집부터 조금 나아지는 면은 있지만은 예. 전두환에 대한 그 평가 예. 그건 망발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아니, 거죠. 그 시절 생각 안 납니까? 네. 그 어목한 시절 그럼 쿠데타 예. 5.18만 빼면 했는데 그 아니었으면 전두환 집권을 했나요? 그 시대가 안 왔죠. 예. 그 전제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예. 거기다가 또 뭐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 주술 미신 문제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조상 묘소를 이장한다든지 뭐 유명 점술가를 찾는다든지 이게 우리나라 대선제는 늘 나왔던 예, 그렇습니다. 단골 메뉴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천공이니 뭐 정법이니 손바닥 왕자니 미신 논쟁으로 충분히 번질만 하죠. 예.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 맞붙었을 때 한나라당 그 대선 경선에서도 박근혜 최태민 관계가 뭐 또 다 막 나왔죠. 그랬어요. 또 세월호 이후에 그 탄핵 전국 때는 뭐 민주당 쪽에서 주술적인 샤머니즘 뭐 관계니 네. 또 뭐 청와대 내부에서 뭐 남성과 어떤 뭐 스캔들이 있었니 지금 아무 밝혀져 있는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렸잖아요. 이제 선진국된 대한민국에서 참 이거 민망한 얘기입니다. 민망한 일이죠. 예, 예. 그것뿐 아니죠. 뭐 조상묘 이장 해가지고 대통령 도전했던 사람도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랬어요. 한 3번 떨어지니까 예. 부모 묘를 또 이장했잖아요. 예. 네 번째 그랬잖아요. 도전이 성공했죠. 물론 그 때문은 아닌데 예. 유해창 그 당시 후보도 조상묘를 이장했다가 실패했죠. 결과는 아하. 못 봤지만 예. 뭐 실제로 이 선거철 되면은 예. 울산도 뭐 예외는 아닐 겁니다. 무속인 찾는 정치권 아니 울산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있었으니까. 많다고 합니다. 많아요? 근데 그걸 뭐 당신이 했느냐? 예. 이 무속에 제가 뭐 대절심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성안에 있는 그 유명 보살, 다운동에 있다는 그 무슨 뭐 법사, 그 언양 그다음에 두서에 있다는 뭐 무슨 사찰의 주지. 그래요? 아 이렇게 정치하겠다는 사람 물론 뭐 개인 취향을 예. 우리가 탓하거나 뭐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 개인 취향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 미신으로 결과를 예측한다. 예. 이런 사람들의 조언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예. 그리고 국정이나 시정 운영하는데 여기 영향을 미친다. 예. 이건 무슨 지금 중세도 아니고 신라 시대입니까? 이게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맞는 말인데 이제 울산의 이제 정치인들의 그런 얘기 저는 울산서 오래 살아서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 김 기자는 모르는 게 없어요. 누가 구석구석. 어느 단골집이라는 것까지 저는 압니다. 복채가 얼마를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누구라고는 큰일입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근데 사적인 영역에서 뭐 상담을 좀 받는 건 문제가 그렇죠. 아닌데 이제 뭐 정치가 운칠 기삼도 아니고 말이죠. 네, 뭐 신경정신과 상담이나 뭐 여러 가지 상담처럼 예. 그것도 뭐 정신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개인적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 뭐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국가나 울산의 중요한 정책, 그다음에 뭐 추진해 나가야 될 아젠다를 이렇게 의존해서 결정한다면은 예. 문제가 있다. 그것은 주의해야 된다. 네.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건 안 되는 말이다. 이 예. 말씀입니다. 예. 근데 뭐 이름을 좀 알려줘야 이제 우리가 좀 구별을 하겠는데 이름 알아도 사실은 말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든요. 네. 김 기자하고 저하고 같이 영창 갑니다. 자, 지금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고 야당의 시간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울산이라는 이름에는 늘 꼴찌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다닌단 그렇죠? 말이죠. 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오래됐죠. 하반기 국정감사 그리고 연말 되면은 울산에 아직도 여의도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현수막이 맞붙습니다. 예. 무슨 예산은 자기가 확보했고 그래요. 참 무슨 얘기인데요. 예. 국정감사의 자료가 막 쏟아지는데 울산 자료 한번 보십시오. 교육, 문화, 예. 의료, 교통 이 공개될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하위, 예. 최저 예. 이런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울산이 그렇습니다. 울산이 그렇게 부끄러운 도시인가? 울산이 전부 다 꼴찌 도시인가? 예. 이런 뭐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죠. 예, 예. 일테면은 울산은 참 바보 도시인 건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는데 1년에 예. 울산에서 17조 원의 국세가 중앙정부에 바쳐집니다. 17조가. 엄청나죠. 예, 예. 근데 울산시 국회의원들 막 홍보하는 게 연말 되면 국비 3조 원 신기록을 기록을 달성했다. 예, 예, 온통 예. 자랑거리인데 예. 17조 원 국세 바치고 예. 3조 받아오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건가? 예. 일테면은 정치인들 전부 자기가 또 확보했다고 홍보하는데 언론사 막 동원해가 막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정부 예산이 짜여진 거예요. 사실 그냥 예, 통과된 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인구가 비슷한 대전, 광주 한 비교해 보세요. 교부 받는 국비가 울산보다 적은가? 근데 울산은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과연 있는지 또 울산 출신 국회의원은 다른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 지방 재정 관련 뭐 법 개정이나 이런 데 좀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근데 현행 법이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뭐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허울 좋은 지방자치 뭐 30년 이런 것도 좋지만은 예. 최소한 뭐 울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과 뭐 좀 힘을 합쳤어더라도 예. 지방세법 개정하는 문제, 그 재정 자립하는 재정 자치를 어떻게 할까, 재정 분권을 어떻게 한다 여기에 좀 관심을 한 4년 동안 가져봐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성과를 내고 예산 얼마 확보했다, 뭐 동네 뭐 내가 이 공사 다 했다, 이 현수막 아무리 걸어봐야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맞아요. 시급한 울산의 인구 유출. 누가 맡겠나 어떻게 말 건가 고민하는지 예. 울산의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예. 이게 다 해보면 예산과 재정 관계가 분권에서 있어요. 출발하는 거거든요. 2019년부터 이채익 의원 그 자료도 보니까 2021년까지 3년간 지역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보니까요. 예. 전국에 1,600여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 울산은 3년 동안 4개 사업에 70억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광역시 평균 124억 원에 3분의 1 됩니까? 5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 또 꼴찌입니다. 꼴찌다. 네, 문화 예. 분야도 뭐 턱없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늘 이제 울산은 뭐 GNDP, GRDP가 막 우리나라 제일이다 하고 하니까 울산은 부자 도시니까 네. 국가 예산 없어도 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잘 되는 도시니까 네. 빈약한 지역에 좀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스스로 많이 자랑했죠. 울산 부자다. 졸부도 있고 청부도 물론 있는데 네. 부자라고 자랑을 자꾸 하니까 말씀하신 예. 대로 정부라든가 다른 지방에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고 좀 많이 졸부 달래듯이 야, 니 갑자기 잘 살지만은 니 잘 살잖아. 양보해라 이래가지고 울산에 그동안 많이 양보를 해드렸어요. 예. 근데 지금 울산은
말만 그렇지 부자 도시 아니잖아요. 네. 인구 유출 가장 많다. 그래요. 살기 좋은데 왜 인구 유출합니까? 예. 울산에서 돈 다 벌어서 월급 받아서 외부로 다 내보낸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를 가장 많은 도시 그렇게 보면 국가의 기여는 엄청난데 받은 건 없다. 교부받는 건 없다. 혜택은 거의 없다. 예. 그런 도시라는 뜻이고 공공의료시설 아직까지 울산은 없잖아요. 물론 그러게요. 지금 이제 계획이 잡혀 있지만은 이제는 교통 인프라 다양합니까? 시내버스 하나 자가용 없으면 울산 못 다녀요. 대학 충분합니까? 아니죠. 고등교육 여건 충분합니까? 아주 예. 딱한 현실입니다. 예. 울산은 관세 수입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원유 관련만 보면 연간 6조 원에서 7조 원 매년 조 단위네, 걷어갑니다. 7조. 네, 이게 예. 국세기 때문에 울산에 한 푼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한 푼도요? 네, 이 부분은 자동차 관련 세금도 말이죠. 전국 최고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있는데 예. 이것도 전국 최고 부담을 울산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광주가 인구수가 비슷한데 우리 하고요. 예. 연간 국세 부담이 한 4조 원 된다고 합니다. 예. 대전은 한 5조 원대인데요. 울산은 17조 원입니다. 돌려받는 액수는 광주가 울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울산이 부자 도시라는 건 참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가난한 도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실속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우리가 좀 많이 챙겨야 되겠는데요. 자, 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시민 제보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 잘하는 건가요? 전에는 이런 거 없었나요? 예전에도 뭐 비슷한 뭐 운영들이 있었지만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상당히 좋고 네. 좀 좋은 실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정감사가 지금 하는 대로 뭐 앞서 말씀드린 것도 국정감사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예, 제보 많이 국회에 들어오죠. 꽂히고 그죠. 요 시기가 하지만 이 사무행정 사무감사도 울산시에 대한 그 시의회의 견제 역할 예. 이제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가 28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주요 울산시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개선의 필요 사항이 뭔지 예. 시비 보조금도 상당하거든요. 종류도 많고 많은데 이게 부당 수령한 것이 없는지 예. 뭐 중복된 것이 없는지 우리가 좀 제보를 해달라는 거고 네.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는 없나 그리고 시민 불편 사항이 없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건의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모든 업무 전반 예. 이게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면은 예. 시의회가 충실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예. 선의를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보방에 아마 접수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예. 이제 결국은 질 높은 예. 우수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거든요. 기초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좋은 의견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한번 이제 보기로 하고요. 네. 자,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삼산시대 열었어요. 맞습니다. 어디로 갔죠? 농수산물 시장 바로 옆인데요. 그런가요? 국민의힘 시당이 달동껏 외진 곳에 있었잖아요. 예. 찾아가기도 그렇고 기자들도 찾아가기 너무 어려운데 시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예. 박승민 시당 위원장 체제되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또 실현이 됐네요. 네. 23일 그게 토요일 이제 개소식 겸 윤석열 후보도 와서 뭐 임명장 수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울산에 처음 왔죠? 네, 그렇다네요. 남구 삼산동 농산물 시장 바로 옆인데 예. 내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뭐 대비한 좀 사람 발걸음을 좀 많이 오도록 하는 포석이라는 뭐 그 점에서 일단은 주목은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약간 빈약한 건물에서 시세에 비해서 빈약한 건물에서 네, 있었는데 네. 역시 시당 위원장인 박성민 의원 스타일로 밀어붙인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났고 국민의힘은 윤홍으로 압축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제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울산시장 예비 후보도 두 갈래로 줄이 갈라져서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진 거 있습니까?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은 네.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 후보들 보니까 윤석열 예비 후보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예. 저울추가 아무래도 윤 쪽으로 울산에서는 조금 치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 국회의원들도 되게 보니까 윤 쪽으로? 선대본 관련 직을 좀 맡고 아하. 적을 두고 있는데 민주당도 뭐 이상은 현 의원이 한 분 계시지만은 예. 이상은 의원은 처음에 정세균 갔다가 예. 또 이낙연 갔다 뭐 조금 나중에 뭐 이재명 지지로 바뀌었지만은 예. 조금 그런 내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예.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이낙연하고 황폐하게 예. 지금 화합이 안 되잖아요. 화학적인 예. 결합이 잘 안 되고 이낙연 전 대표도 흔쾌하게 승복하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거기 또
공보 책임자였던 정운현 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예. 이재명의 그 무서운 면에 대해서 아주 뭐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정운현 예. 씨가 굉장히 뛰어난 저널리스트였는데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울산도 이재명 선대본 쪽 그 조직하고 예. 또 이낙연 조직하고 화학적 결합이 될까 아니면 누가 주도권 잡을까 이것도 네. 좀 관심거리고 예. 국민의힘도 박명우 전 의원 그다음에 김두겸 전 의원이 아직 명확한 스탠스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어느 쪽으로 기울까 발을 디딜까 예. 관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에서 지방선거 공천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를 강조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울산에 와서 지역 언론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아마 간담회했죠. 예. 내년 지방선거 변화와 개혁. 이 공천 키워드라는 것은 뭐 또 이렇게 말 안 하면 또 안 되겠죠. 예. 어차피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기대하는 거고요. 예. 이기든 지든 공천 방식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 김 대표도 그런 전망 겸했는데 예. 앞서 시장 후보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선에 승리하면 어느 당이나 다 그렇겠죠. 예.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데 굳이 넣어야 하느냐 이런 뭐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예. 기류가 있다면은 정권 교체 이긴 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우리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예. 새 바람을 좀 넣을 것이고요. 네, 네. 기존 그 오래된 물을 아마 교체를 할 것이고 진다면은 필승의 카드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만약 진 쪽에서는 예.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만이 그 이듬해 또 총선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 대비하는 것 계기로 봐서라도 김기현 대표의 그런 전망에 대한 언급. 예. 이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는 모든 예비주자들이 다 김 대표의 입과 그런 언급에 대한 것을 또 쫓을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도 뭐 시험을 뭐 욕 먹더라도 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 이 두 분의 여러 가지 그 언급에 대한 관심 이걸 뭐 뗄 수 없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뭐 적절한 시기에 예. 적절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깨놓고 얘기하면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몇몇 이름들은 변화와 개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분들에게 떡줄 사람 넘보지 말라 이런 메시지인 것도 같고요. 그런 해석도 예, 가능하겠네요. 예. 이제 변화와 개혁은 민주당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 기자가 이제 전망한 서정엽 전 서울부시장, 그다음에 박무익 세종행복청장, 네네. 예, 아직도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울주군수 후보를 비롯해서 구군단체당 후보들도 뭐 김기현 대표의 뭐 발언 그런 범주에는 벗어나기 어려울 건데요. 예, 민주당은 지금 뭐 현 시장의 재선이 뭐 지금 유력하다, 뭐 거짓 기정사실처럼 나오고 있지만은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새 피를 좀 수혈을 하려니까 예. 울산에서는 지금 안 찾아진다. 그러니까 서정엽, 박무익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민주당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과 전혀 다른 완전 새 인물이 다크호스처럼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은 양당 똑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시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서 행정 사무조사를 하기로 한 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텐데요. 김기현 않을 대표가 텐데요. 굉장히 발끈했죠. 예. 서울의 그 양희원영 의원의 예. 그 발언에서도 예. 그럼 네가 팔아서 1,800배 팔아가지고 10%만 내다오 우스개가 됐는데 김 대표 KTX 연결도로 행정사무조사 의결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예. 빨리 그러면 조사해서 송 시장이 직접 감사해서 한번 뒤져봐라. 나중에 불법적인 것이 없다고 보면 다 책임질 거냐. 이렇게 고소고발을 뭐 하겠다는 뜻인지요. 예. 2018년 선거 당시에 이게 이미 걸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울산 맞습니다. MBC인가요? 예. 6%에서 했는데 해당 PD하고 법적 다툼도 사실 벌였어요. 예. 그런데 김 대표가 제기했던 검찰 고소 이런 또 뭐 1억 원 손배 이게 다 패소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PD는
그런 데 대한 혐의를 다 벗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방송에 대한 판결이긴 하지만은 예. 이것이 글쎄요. 울산시 의회가 느닷없이 왜 했을까요? 중앙당에서 하명을 받았나? 이런 뭐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 게 있겠죠. 행정사무조사하는 한번 결과를 보고 네네. 새로운 김기현 원내대표의 뭐 혐의가 있는지 네. 진짜 1,800배 가격이 되는지 그건 조금 부풀린 것 같아요. 예. 자, 시간 없지만 한마디 마무리하죠. 네, 비틀즈 잘 아시죠? 레디비라는 노래가 요즘 좀 냅둬요. 어울립니다. 레디비. 예. 냅둬요. 네, 내버려도 됩니다. 세월의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나 공평합니다. 지금 뭐 대선 전국 관련 뉴스가 너무 과잉이니까 예. 피로도가 점점 쌓입니다. 우리 예. 보통 시민들은 내 할 일만 하면서 예. 레디비 하면 됩니다. 네. 예. 이제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바람직하지는 그렇죠. 않지만 너무 집착해서 일희일비 하지는 말자 이런 말로 새겨 듣겠습니다. 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슈 타파 이 방송 잘 보고 있다는 시청자들의 격려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UPI 뉴스 김잠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잠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